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검버섯과 기미, 그리고 칙칙해지는 피부색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난 36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이나 고가의 미백 화장품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단돈 500원으로 명품 고급 미백 에센스를 뛰어넘는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더 많은 유익한 건강 정보를 주기적으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연세만 살짝 알려주세요. 나이대별로 가장 필요한 건강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김영순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차트에는 70대라고 적혀 있는데 들어오신 분의 얼굴은 마치 60대 초반처럼 환하고 깨끗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3개월 전만 해도 볼 전체에 동전 크기의 검버섯이 7개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당연히 어떤 고급 시술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을 듣고 저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특별한 건 안 했어요. 그냥 매일 쌀 씻은 물로만 세수했을 뿐이에요. 지난 36년간 최신 레이저부터 고가의 미백 시술까지 모든 것을 접해온 제가 부엌에서 나오는 쌀뜨물로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는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김영순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그분의 피부를 확대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3개월 전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볼과 이마 전체에 크고 작은 검버섯과 기미가 수십 개나 있어서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다녔다고 해요. 손자가 놀러와서 할머니 얼굴에 왜 이런 왕점들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수십 년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남은 게 이런 검버섯이라니. 거울 보는 것도 싫었고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서러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조선시대 궁녀들의 미용법을 따라해보기 시작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이 방법이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궁녀들이 수백 년간 써온 비법이라니.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 2주 정도는 별 변화가 없어서 역시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아침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볼에 있던 큰 검버섯이 확실히 연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바로 피부 확대경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얼굴에 큰 검버섯들이 생긴 지는 약 5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검버섯이 생긴 지 5개월이 지나면 멜라닌이 진피 깊숙이 침착되어 농도가 80%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 되면 레이저 시술로도 한 번에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울 만큼 고착화된 상태죠. 그런데 김영순 할머니의 멜라닌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놀랍게도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검버섯이 생긴 지 1에서 2주 정도의 초기 단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처럼 멜라닌이 역분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뒤로 비슷한 방법을 시도하신 다양한 분들이 진료실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74세 이순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곳보다 유독 양손등에 큰 검버섯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10년 전 돌아가신 부군께서 결혼 50주년에 선물해 주신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한 번도 끼지 못하고 계셨다고 해요. 선생님, 이 반지를 끼고 싶은데 손등이 너무 보기 싫어서요.
남편이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아서 준 건데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할머니가 쌀뜨물로 손까지 함께 관리하신 지 단 3주 만에 손등에 큰 검버섯이 눈에 띄게 연해졌다며 찾아오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어제 처음으로 남편 반지를 끼고 마트에 다녀왔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을 당당하게 내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려는 내용은 화장품 업계에서는 절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진다면 수십만 원짜리 고급 에센스의 존재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제약사의 초청으로 미국 피부과학회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때 충격적인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서 만난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의 수석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프리미엄 미백 라인의 핵심 성분 중 70% 이상이 동양의 전통 곡물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쌀에서 추출한 오리자놀 성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영어로 된 복잡한 이름을 붙여놓았을 뿐 이를 우리말로 하면 바로 쌀겨 추출물, 즉 쌀뜨물에 들어있는 그 성분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해답이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복잡한 화학명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검버섯이 생기는 원인을 아시나요? 검버섯은 나이가 들거나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 피부에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피부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검버섯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쌀뜨물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쌀뜨물 속 오리자놀과 피틴산 두 가지 성분에 있습니다. 먼저 피틴산은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피부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마치 부드러운 필링 효과를 내면서도 자극 없이 죽은 세포들을 제거해주는 거죠. 이렇게 피틴산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면 그 다음에 오리자놀 성분이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마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오리자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의 분해를 촉진시켜 진정한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급 미백 에센스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오리자 사티바 엑스트랙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쌀 추출물, 즉 쌀뜨물에서 나온 오리자놀 성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쌀뜨물만 세안에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무조건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78세 할머니가 쌀뜨물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가 급성 피부 알레르기로 병원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순 할머니가 사용한 방법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사실 김영순 할머니는 쌀뜨물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재료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 핵심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쌀뜨물만 사용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효과가 조금 느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본 대로 녹차가루를 조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쌀뜨물에 녹차가루를 넣는 것입니다.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 성분이 쌀뜨물의 미백 효과를 2배로 증폭시켜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녹차의 타닌 성분이 오리자놀의 분자 구조를 더 작고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켜 피부 침투율을 30% 이상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오리자놀은 분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녹차의 타닌과 카테킨 성분이 마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오리자놀이
피부 진피층까지 깊숙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동시에 녹차 속 폴리페놀과 비타민 C가 손상된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쌀뜨물의 8종의 아미노산이 이런 영양분들과 오리자놀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리자놀의 멜라닌 억제 효과가 3배 이상 증폭되면서 단순히 표면적인 미백이 아닌 피부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신 72세 박정희 할머니는 한 달간 꾸준히 하신 결과 이마에 큰 검버섯이 70% 이상 옅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영순 할머니가 사용한 정확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 준비 단계에서는 찹쌀이나 일반 쌀 한 컵을 준비하시는데 가능하면 농약 걱정이 없는 유기농 쌀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깨끗한 물 3컵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쌀을 찬물에 2-3번 가볍게 헹구어서 먼지와 불순물을 제거해 주세요. 이때 나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 깨끗한 물 3컵을 부어 손으로 30초간 부드럽게 비비듯 씻어줍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물이 우리가 사용할 진짜 쌀뜨물입니다. 이 물에는 오리자놀과 피틴산 등 유효 성분이 가장 많이 우러나와 있거든요. 체에 걸은 후 이 물을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바로 사용하실 때도 최소 30분 정도 차갑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온도가 오리자놀과 카테킨 성분의 손실을 막고 피부 침투력을 2배 이상 높여주며 동시에 혈관 수축을 통해 멜라닌 생성을 더욱 억제해 미백 효과가 가속화되거든요. 사용법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대로 깨끗하게 세안을 마친 후 쌀뜨물을 솜에 적셔서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5분간 팩처럼 올려놓습니다. 그 후 쌀뜨물로 전체 얼굴을 2-3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안하고 미지근한 물로 깔끔하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매일 저녁 한 번씩 6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던 중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효과가 빨랐던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검버섯의 원인이 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음식들을 꾸준히 같이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쌀뜨물로 외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버섯의 근본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몸 안에서부터 줄여주는 것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김영순 할머니가 쌀뜨물과 함께 매일 마셨다는 특별한 주스가 있는데 바로 당근 1개에 사과 반 개, 그리고 생강 한 조각과 레몬즙 1큰술을 넣고 갈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재료에는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었어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세포 손상을 방지해주고 사과의 퀘르세틴은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레몬의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처음엔 맛이 좀 이상했는데 일주일 정도 마시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니까 피부도 확실히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4가지 성분을 조합했을 때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72% 이상 감소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사과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로 멜라닌 생성, 억제 능력이 3배 이상 증폭됩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은 피부 혈액순환을 개선해 영양소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레몬의 비타민C는 이미 생성된 멜라닌의 분해를 촉진시켜줍니다. 일본 대학 연구팀도 이와 비슷한 조합으로 8주간 실험한 결과 피부 멜라닌 농도가 평균 45% 감소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스를 쌀뜨물과 함께 사용하신 분들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1세 정명숙 할머니는 목과 손 등에 큰 검버섯들이 있어서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니셨는데
쌀뜨물 세안과 함께 이 항산화 주스를 매일 아침 드신 지 단 5주 만에 검버섯이 60% 이상 옅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쌀뜨물 세안 시간과 항산화 주스를 먹는 황금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산화 주스는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시고 쌀뜨물 세안은 저녁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신 항산화 주스의 성분들이 혈액을 통해 피부까지 전달되는데 약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마신 주스가 저녁 쌀뜨물 관리와 맞나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항산화 주스를 마신 후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셔야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스는 반드시 당일 만들어서 당일 드셔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뜨물 세안을 시작하신 후에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PF 5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고 2시간, 3시간마다 덧발라주세요. 또한 사용 중에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정기적으로 피부 상태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제가 36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은 값비싼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이나 명품 화장품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작 가장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렇게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방법들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